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지향점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 건강을 속에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플러스적인 사람, 마이너스적인 사람, 자, 이런 성향의 사람을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양적인 사람이고 이게 음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음양이 정확하게 있듯이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양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음적으로 부족한 요소 또 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부족한 요소를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느냐? 바로 자연에서 채워 넣는다 이겁니다. 자, 자연에서 나와 반대된 것을 제대로 딱 채워 넣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양적인 그런 모습, 외향적인 모습, 또 내향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이 변화되고 그 성격이나 그 의향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외향적이야. 저 사람은 바깥 활동을 좋아해. 저 사람은 굉장히 정신이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어때요? 주로 이기적인 나가 먼저 내가 먼저야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향과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자연에서 무엇을 먹고 중화를 이루고 그 합이 될 때 생명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사람은 여기에서 무엇을 먹고 생명의 합을 이루어야 하느냐면 이 양적인 사람은 바로 쌀을 먹어야 될까요? 보리를 먹어야 될까요? 보리. 뭘 먹어야 될까요? 보리. 그렇죠. 보리를 먹어야 되죠. 배추김치 먹어야 될까요? 무김치 먹어야 될까요? 배추. 그럼 고등어를 먹어야 될까요? 장어를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네. 바로 바닷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민물이 차갑다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가운 것을 먹어서 바다 생선을 먹어야 되죠. 반대로 이 몸이 차가운 사람은 몸을 덥게 해주는 것을 먹어야 되겠죠. 보리보다는 뭘 먹는 게 좋겠습니까? 쌀을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추보다는 무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선보다는 민물 생선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갈라서 먹고 살아왔나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먹고 살지 않아왔죠. 자, 이것을 제대로 잘 구분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움이 아직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직 여기까지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너무나 발달돼서 이제는 사람들은 내 몸에 맞는 무언가를 골라먹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내가 육체의 생명의 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장에 나가서 값싸게 내가 그것을 사다가 먹고 내가 그날의 스트레스와 그날의 피로와 그날의 장애, 그날의 소변과 대변과 취침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몸이 완전히 편안해진다면 사람은 자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양합의 이치를 우리가 먼저 삶을 통해서 식탁을 쳐다보면서 음과 양이 있고 결국은 이것은 저 둘이 음식의 합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리 먹고 속이 탈나고 쌀 먹고 불편한 사람들, 배추김치나 생선 먹고 생목이 오르고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할 때 무엇을 내가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전부 다 발효를 시키거나 혼합을 시켜서 먹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그나마 지혜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누리고 살아왔던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을 먹어서 내 몸에 부족한 것을 합을 이루게 된다면 내 몸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또 피곤이 없어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결리거나 쑤시거나 또 통증이 오거나 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식탁 문화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 그 사람이 하루하루의 식탁을 대하면서 음양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합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가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음양업과 정신의 음양업의 세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을 잃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신문화를 일으키시는 선구자 같은 어르신들에게 정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건강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실천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양심운동도 좋습니다. 대전교육도 좋습니다. 인성교육도 좋습니다. 모두 다 자기 삶 속에서 정말로 삶과 정신의 세계를 그 삶을 어떻게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화는 가지고 있는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전부 다 실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몸을 가꾸지 못하거나 진정한 빛의 모습을 바라지 못하거나 진정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그 사람과의 융합과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인성문화까지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사람의 하루의 건강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건강을 통해서 음양합이 먼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도 이제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마음을 입증하고 그 마음이 정신의 세계를 입증하고 그것이 우리 인류 문화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온이 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분열돼 왔고 얼마나 발전을 해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융합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을 하고 하나로 다시 뭉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세계 평화까지 외치는 이런 정신 시대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신 평화 통일 하나하나 아무리 외쳐도 자신의 몸의 생명의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를 자신 속에서